들리시나요? 어서 오세요. 마이크 들리시면 채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 들리시나? 마이크 들리시죠? 마이크 들리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분석 진행할게요. 여름이다님도 어서 오세요. 마이크 들리시죠? 네, 그럼 바로 분석 진행할게요. 갈 길이 머니까. 라이브가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10경기 정도 가져왔고요. 뭐 추가로 한두 경기 뭐 정도 코멘트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웨스트햄 대 첼시, 요거 먼저 이제 갈 텐데 좀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일단은 이 경기를 배팅을 안 합니다. 뭐 고배당이든 뭐 부주력이든 주력이든 배팅을 안 할 예정인데, 일단 분석을 들어가 보면은 첼시 이번 시즌 참 좋죠. 좋은 모습이고, 웨스트햄도 지금 4위의 포지션. 뭐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상당히 팀을 잘 이끌고 있는데, 일단 두 팀 다 주중 경기가 있었어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상당히 이제 좀 빡센 경기였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와퍼드 원정에서 2대1로 이겼는데, 이 경기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투엘 감독이 좀 실험적인 라인업이라고 해야 되나? 뭐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로테이션을 뭐 일부 선수들을 뭐 조르지뉴나 아니면 루카쿠도 벤치에 있었고, 뭐 요즘 좀 많이 나오는 하킴 지에가 벤치에 또 있었고, 뭐 그래요. 디아고 실바도 벤치에 있었고 좀 로테이션을 돌린 첼시인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 루카쿠가 좀 선발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있어 보이고, 아마 지난 경기 벤치에 있었던 조르지뉴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선발 가능성이 있어 보여. 티아고 실바나 아니면은 뭐 지난 경기 나왔지만 역시나 이제 하베르츠나 이제 메이슨 마운트 이런 선수들이 좀 오도이 뭐 이런 애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첼시는 일단은 지난 다음 이제 주중이죠. 올 다음 주 주중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가 있어요. 제니트. 이 경기에서 일단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지금 조이 1위의 포지션이지만 유벤투스랑 같이 승점이 동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1위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겨야지 좀 확실하게 1위를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 거예요. 부상자 쪽을 그래도 보면은 뭐 웨스트햄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핵심 수비 오그보너가 빠져 있고, 지난 경기 이제 크레스웰이 약간 부상을 입었는데 불투명 사이즈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풀백 자원이고 굉장히 좀 그래도 중요 자원이라고 분류되는데 불투명이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상황이고, 첼시 같은 경우는 코바시치, 뭐 캉테, 벤치렐, 찰로바 뭐 이런 선수들이 부상에 있고, 뭐 리스 제임스가 불투명 사이즈에 있는데, 일단은 제 분석 그래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 자원이에요. 캉테랑 벤치렐은 이번 시즌 첼시에 있어서 거의 핵심이에요. 핵심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전 루카쿠보다 얘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선수가 빠져 있고, 뭐 리스 제임스가 불투명 사이즈긴 한데 제 생각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저는 배팅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본다면 그래도 지난 경기 어쨌든 뭐 조르준이나 뭐 몇몇 선수들이 휴식을 취한 첼시 쪽에 승리 확률이 좀 있어 보이고요. 굳이 확률적으로 접근한다면 첼시를 보고요. 핸디캡적으로 접근하면은 첼시 햄무 쪽을 봅니다. 첼시가 쉽게 이길 만한 사이즈는 아니고, 제가 볼 때 무승 확률 분명히 있고요. 이 경기 안 가는 이유가 있겠죠. 무승 확률 분명히 있는 경기고,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보면은 전부 다 진 경기에서 이 4패 전부 다 한 골차 패배예요. 그만큼 이제 쉽게 질 때 쉽게 지지 않고 단단한 뭐 팀이라는 거죠. 뭐 순위가 말해주듯이 그런 측면이나 뭐 주중 경기가 있는 거나 봤을 때
첼시가 한 골 차 정도의 승리가 좀 보인다. 아니면 무승부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언어반은 2.5이 좀 오바 봅니다. 오바 쪽이 그나마 나와보. 전 2대1 첼시 승 정도 봅니다. 굳이 보면은. 근데 어쨌든 어려운 경기다. 정도 보고 넘어가고, 두 번째 경기는 이 경기를 가져왔어요. 레버쿠젠 대 그로이터 퓨르트. 사실 볼 게 없어요. 이 경기는 분석할 가치가 딱히 없는 경기입니다. 근데 충분히 베팅할 만한 사이즈가 있어 보여서 일단은 가져왔어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3위 포지션인 거 치고 시즌 초반에 엄청 달렸잖아요. 화려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많이 달려왔지만 중반에 이제 최근 부상자들이 너무 많고, 특히나 이제 앞선에 뭐 쉬크나 뭐 벨라라비도 뭐 좀 부상을 뭐 왔다 갔다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아졌다가 지난 라이프치히전을 기점으로 이제 뭐 앞서는 이제 쉬크나 뭐 패트릭 쉬크 뭐 이런 애들이 좀 돌아왔죠. 벨라라비도 어느 정도 이제 출전 가능한 사이즈로 왔고, 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쉬크 같은 경우 레버쿠젠 상당히 중요 자원이에요. 나올 때 안 나올 때와 이제 팀 득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안 나올 땐 득점이 확 떨어지고, 나오면 이제 아무래도 앞선에서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득점에 있어서 확 좋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그로이터 퓨르트 상도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이거 그냥 할 것 같아요. 저는 기본 2골차 이상 승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주중에 또 이제 유로파 경기가 있긴 한데 이미 1위 확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 경기에 신경을 쓰기보다 쓸 뭐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인까지도 충분히 해줄 사이즈를 보이고, 그로이터 퓨르트 같은 거 부상자가 지금 많아요. 그리고 부상자가 많습니다. 수비, 미드, 공격 다 해가지고 가뜩이나 못하는데 부상자도 많다. 레버쿠젠이 학살할 만한 경기가 아닌가, 제가 볼 땐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마인츠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이 경기도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경기입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 올 시즌 이제 좀 상당히 지난 시즌에 강등권에서 헤매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볼프스도 뭐 올 시즌에 나쁘지 않죠. 초반에 잘 나가다가 중간에 살짝 삐끗했지만 감독 교체, 코펠트 감독으로 교체한 이후에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마인츠는 최근에 이제 시즌 초반에는 수비 쪽에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부상자도 막 유스테 이런 애들 핵심 수비수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어도 빠져 있고, 팬가이 감사합니다. 코어도 빠져 있고 뭐 루코키 뭐 이런 수비 쪽의 자원들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경기당, 특히나 유스테가 빠진 이후에 경기당 한 골씩은 꾸준하게 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인츠가 이제 또 승점을 쌓는데 어려움을 최근에 겪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스테판 벨이 이제 출전 정지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 이제 네메스라는 자원이 나왔었는데 이제 뭐 벨이 나오겠죠, 선발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서 오세요. 또 슐라거 볼프스 같은 경우 슐라거 뭐 이런 자원에 빠져 있어요. 카스틸스 골키퍼죠. 뭐 이런 자원도 카스틸스는 불투명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드필더 쪽과 이제 뭐 골키퍼 쪽에 이제 부상이 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경기는 일단 배팅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볼프스 프렌 쪽으로 배팅하는 게 일단은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이 경기를 뭐 주력 가면에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볼프스가 주중에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기 리라고 붙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볼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16강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팀이고, 그 경기 승리를 거두고 뭐 복잡해요. 2조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까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그 경기에 상당히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 은메차 같은 이제 공격 자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오스트가 좀 침묵하는 좀 많이 좀 부진한 가운데 근데 벤치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핵심 자원, 공격 쪽의 핵심 자원들이 주중에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대비해서 벤치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볼프스가 조금 더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2.1준 언더까지 보긴 하는데 확실히 뭐 좋아 보인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 그래도 본다면은 이런 쪽을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나아 보인다.
마인츠가 어쨌든 이제 수비적으로 계속 실점을 하고 있는 부분과 유스텝 빠진 거 커요. 그나마 이제 벨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볼프스도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분명히 신경 쓸 거다. 요즘 계속 골 넣고 있는 은메차가 벤치로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적어드려야지. 무승부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오신 분, 많은 분들이 오셨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 대 이제 쾰른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결과나 이런 거를 보셨을 때 제 생각에는 쾰른 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로 보여요. 지난번에 이제 뭐 4대1로 이제 미넨 글라드바를 쾰른이 이제 가지고 놀았잖아요. 스코어 상으로는.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저는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스코어에 함정이 있어요.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쾰른이 기회를 잘 살린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경기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스코어 정도로 쾰른이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약간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가시죠? 약간 좀 운도 좀 따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글라드바흐의 수비에서 실수를 쾰른이 좀 잘 살렸어요. 몇몇 장면에서 이제 마무리도 좋았고, 저는 쾰른이 한 2대1 내지 1대1 정도가 이제 좀 2대1 정도가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회를 생각보다 잘 살려가지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마냥 쾰른 쪽을 강승이다 뭐 이렇게 볼만한 사이즈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쾰른이 원정 첫 승 타이밍은 분명히 맞긴 해요. 상대적으로 약한 아르메니 상대로 원정 첫 승 타이밍을 좀 잡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 무상자 쪽 보면은 뭐 아르메니 쪽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과 미드 쪽에 이제 뭐 치보라 뭐 이런 애들이 좀 빠져 있고, 쾰른 같은 경우는 골키퍼 티모 호른가 이제 요나스 헥터가 불투명인 것 같은데, 일단 상당히 중요 자원이에요. 측면 쪽에서 이제 수비 쪽 자원으로 분류되는데, 아마 헥터가 주장일 거예요. 그리고 뭐 크로스나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또 수비 수지만 좋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만약에 못 나온다면은 좀 더 아쉬울 수 있겠는데, 어쨌든 부상자들이 그래도 많이 복귀한 쾰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쾰른이 질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정에서 좀 부진한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제 생각에 승리를 거둬도 한 골차 승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고배당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일단은 봤습니다. 일반승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무승부가 나와도 제가 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쾰른이 한 골차 승리나 아니면 뭐 무승부,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 이거 반반 나눠 가거나 뭐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좀 나은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쾰른 쪽 같은 경우에는 공격 자원들이 아르메니 상대로 좀 약해요. 최근에 좀 그래도 골강방 많이 올라온 뭐 모데스테 뭐 이런 애들이 아르메니 상대로 기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얘도 있고 뭐 서부 자원에 이제 안데르센 장신 공격수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아르메니 상대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약하다면 약했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 불안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뉴캐슬 대 벌리. 한 뭐 5경기 6경기 남았는데, 이 경기도 한번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뉴캐슬 노리치 그 경기 때 이거 뉴캐슬 첫 승 타이밍 보시는 분들 많을 거다 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노리치 프렌을 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뉴캐슬 첫 승 타이밍이에요. 이길만한 상대긴 합니다. 분명히 벌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부상자 쪽이나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두 팀 다 결장자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지난 경기 이제 출전 정지로 빠졌던 선수들이 좀 돌아오거든요. 뭐 맨리치, 뭐 라셀레스 이런 이제 수비 쪽 자원들. 멜리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좀 막시맹을 도와줄 수 있는 측면 쪽 자원이거든요. 돌아오는 부분에서 뉴캐슬 쪽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핵심 미드필더인 웨스트우드나 뭐 타코스키 뭐 이런 애들이 출전 정지에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복귀를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좀 어려워요. 뭐 복귀를 하는 마당에 특별히 빠지는 선수도 뉴캐슬이 이제 수비 쪽에 클락, 얘가 퇴장을 당했잖아요. 지난 노리 시즌 전반에 바로 퇴장을 당했었죠.
그다음에 얘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 벌리도 뭐 반스가 빠지긴 하는데 뭐 이 정도 공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둘 다 이기려고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이쪽 기준 오바를 봅니다. 오바 쪽의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을까 싶어요. 뉴캐슬도 분명히 이겨야 되거든요. 계속 지금 이미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자시고 가네. 지난 다음 시즌에 뭐 오일머니 해가지고 뭐 유로파 가고 챔스 가고 이제 다 데려오기 전에 일단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무망해서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계속 무망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뉴캐슬 컨셉을 보면은 원정에서 무승부 작전 갑니다. 근데 홈에서는 이기려고 공격적으로 좀 더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 같은 경우 원정에서는 엔간하면 언더가 뜨고 홈에서는 오버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향도 있고 벌리 입장에서도 이거 출전 정지자 복귀했고 상대 뉴캐슬이면 할만해요. 승리를 가져갈만 하잖아요. 벌리도 강등권 위치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치고받고 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니고 당연히 팀들 네임을 보면은 오바를 가게 좀 쫄리긴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근데 저는 오바 쪽을 봅니다. 그 승패는 굳이 보면 저는 벌리 프란 쪽으로 봐요. 뉴캐슬은 저는 진짜 이번 시즌 위기라고 봅니다. 위기라고 봐요. 진짜 큰 위기다. 사우스햄튼 대 브라이튼.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두 팀 다 경기력은 나쁘지 않아요. 사우스햄튼이고 브라이튼이고 경기력은 두 팀 다 이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마무리 패스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 마무리 득점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팀 다 결국에는 미드필더 중에서 패스나 이런 거 다 나쁘지 않거든요. 공격 전개도 뭐 그렇게 버벅거리는 것도 없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매끄럽게 잘 돼요. 근데 앞선에서 득점이 안 터집니다. 득점이. 그러니까 뭐 아스날의 오바메양이 맨날 날려먹는 것처럼 브라이튼 같은 경우 앞에서 무페가 맨날 날려먹어요. 그냥 발만 대면 들어가는 거를 골대 밖으로 차거나 뛰어차거나 골키퍼 정면 차거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운 좀 무승부가 많았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많은 무승부 중에 적어도 뭐 두세 경기, 네 경기 가까이 이겼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력이었거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웨스트햄전도 오히려 브라이튼이 잡을만도 했어요. 기회를 많이 살렸으면. 근데 어쨌든 많이 놓치면서 뭐 최근에 무승부가 많이 뜨고 있는데 부상자 쪽을 보면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이제 잭 스테펜스 골키퍼가 이제 결정할 걸로 보이고 스튜어트 암스트롱 상당히 아쉽죠. 올 시즌 좀 부상을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게 됐고 뭐 수비 쪽에 얀 베드나락이나 뭐 미드필더 쪽에 디알로 뭐 이런 애들이 불투명히 지금 떠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뭐 알제이트나 데니 웰백이 빠져 있고 지난 경기에서 이제 웹스터랑 랄라나가 빠졌어요. 제가 볼 땐 이래서 사우스햄튼이 정배예요. 빠져가지고 빠져서 웹스터랑 랄라나가 빠졌기 때문에 뭐 지금 사우스햄튼 정배를 받은 것 같은데 웹스터 같은 경우는 대체자는 분명히 있어요. 뭐 더피나 뭐 루이스 덩크나 뭐 이런 애들이 뛸 수 있거든요. 뛸 수 있는데 랄라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마땅히 메워줄 자원이 지금 딱히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프렌이긴 하지만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 사우스햄튼이 뭐 한 골 차로 이겨도 저는 이상하다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주중 경기가 양 팀 다 있었고 뎁스 면에서는 브라이튼이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지금 미드필더 쪽에 뭐 암스트롱도 빠져있고 이런 마당에 뎁스 면에서는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특히나 이제 앞선에서 득점력도 떨어지고 제 생각엔 기회면에서는 브라이튼이 분명 더 많이 만들 만한 여지가 있어 보여서 일단은 브라이튼 프렌을 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경기 무페이 제가 많이 깠잖아요. 지금 분석을 하면서 무페이 거의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진짜 쓰레기예요. 제가 공격수로 나왔어도 그 득점 찬스에서는 얘만큼은 넣었을 것 같은 정도로 거의 다 놓쳤는데 지난 경기 원더골을 넣었다. 오버헤드킥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한 골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분위기 반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계속 못 넣다가 드디어 한번 아니 그렇게 쉬운 거 다 날리더니 엄청 어려운 득점을 했어요. 거의 뭐 골 보면서 와 이걸 이렇게 넣는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한다면은 브라이튼 프렌을 주면은
프렌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 레스터전과 똑같아요. 분석 내용 뭐 컨셉은. 레스터 때도 뭐 사우스햄튼 제가 이거 레스터 프렌 주면 레스터 프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브라이튼 프렌 주면 브라이튼 프렌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7번째 울버햄튼 대 리버풀 승입니다.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볼 게 없어요. 그냥 리버풀 승이고 저는 이 경기는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배팅을 충분히 할 만한 사이즈로 보이고 일단 뭐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울버햄튼 쪽에 네토나 포덴스 이런 이제 측면 공격 자원들이 이제 좀 빠져 있고 뭐 마르사우 수비 쪽에 뭐 빠져 있는데 네베스가 일단은 지난 경기 출전 정지에서 좀 복귀를 했어요. 지난 경기 같은 경우 울버햄튼 네 벌리였죠. 그 경기 제가 이거 울보승 배당 말도 안 된다. 개똥배를 쳐줬다.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벌리 프렌을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출전 정지를 못 나왔던 네베스가 이제 돌아오게 됐고 근데 이게 네베스가 돌아왔다고 해도 지난 경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중 경기 이제 주앙무티뉴랑 무리뉴래 주앙무티뉴랑 덴동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주앙무티뉴 또 그때 당시 거의 제 기억에 풀타임 뗐던 것 같은데 뛰었기 때문에 이게 네베스랑 무티뉴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무티뉴의 체력적인 저하가 좀 예상되는 가운데 리버풀의 미드필더진은 제가 볼 때 압살당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울버햄튼 같은 경우 제가 이 팀 자체를 고평가하지 않아요. 이 팀의 지금 순위는 상당히 뽀록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기력 대비 상당히 운이 좋았다. 뭐 그 바탕에는 황희찬의 일단 주워먹기 골이 많았죠. 오죽하면은 황희찬이 지난 벌리전에 처음으로 슈팅을 연결한 것 중에 골이 안 들어간 거예요. 황희찬 슈팅 때릴 때마다 계속 골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계속 주워먹어가지고. 근데 지난 벌리전에 드디어 이제 때렸는데 이제 유효 슈팅까지는 갔지만 뭐 득점하지 못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운빨이 상당히 많이 따랐던 팀이다. 진짜 강팀을 만났어.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리버풀 승에 리버풀 마인까지 볼게요. 리버풀 그리고 일반 승에 제가 볼 때는 배당을 나쁘지 않게 받았어요. 1.2대 후반 2구인가? 그렇잖아요. 괜찮아 보인다. 뱅갈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는 제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아프리카에는 이제 삭제할 예정이고 유튜브에 올라올 겁니다. 뭐 리버풀 저 부상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빠져요. 존스 빠지고 나비 케이타랑 이제 조고메스가 불투명인데 일단은 제 생각에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만 뭐 리버풀이 일단 챔스 확정이죠. 주중에 뭐 챔스가 있다 한들 AC밀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 괜히 AC밀란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 경기에 괜히 무리해가지고 주전들 막 투입하기보단 제가 볼 때 이 경기를 잡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클럽 감독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 제 생각에는 리버풀이 한 2대0 뭐 내지 3대0 정도 승리 봅니다. 여덟 번째 경기 AS 로마 대 인터밀란. 제 지난 축구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셨으면은 AS 로마에 대한 분석 영상을 보셨으면 이 경기는 제 분석을 듣지 않고도 제가 어디를 볼지를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AS 로마를 뭐라 그랬죠 그때 분석에서 올겨울은 AS 로마한테 참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볼로냐 프렌을 봤었는데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AS 로마 승은 절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로마가 뭐 상대 전적면에서 무승부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무승부 가능성은 뭐 아예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로마 승은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일단 부상자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칼스도르프 미드필더 쪽 자원과 이제 타미 에이브람 출전 정지로 빠져요. 이 두 선수도 에이브람 같은 경우는 지금 AS 로마 공격이 거의 핵이잖아요. 물론 얘가 쉬운 찬스를 많이 놓치긴 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간에 대체할 만한 자원이 없어요. 로마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모습이고 좋은 미드필더 자원도 지금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됐고 핵심 미드필더 펠레그리니 진작부터 빠져 있었죠. 볼로냐전부터 이제 그 전에 어디였지? 볼로냐전 전에 붙었던 그때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제노아전이었나? 아무튼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경기까지 이제 못 나왔었던 크리스탄테가
이번 경기는 복귀를 할 걸로 보여요. 제가 지난 분석 영상 때는 이제 펠레그리니를 대체할 만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겠으나 너무 커요. 제가 볼 때는 이 세 선수의 결장은 거의 로마 전력의 절반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좀 커 보이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도 분명 아쉬워요. 다르미안 빠진 거 진짜 큽니다. 오른쪽 측면 윙백 자원으로 이제 지금 인터밀란의 좀 오른쪽 측면 공격의 활개를 좀 터줄 수 있는 선수인데, 뭐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좋은 오버래핑을 보여주는 선수죠. 일단 빠진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콜라우르프 빠졌는데 필요 없고요. 데브리 빠졌지만, 뭐 라노치아 빠졌지만 대체 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인터밀란 승. 뭐 차라노글루나 뭐 브로조비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 경기 선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차라노글루도 최근 경기에서 이제 후반 60분 때 계속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 인터 같은 경우 최근 약팀하고 많이 붙었잖아요. 거의 뭐 2점 차 계속 나갔으니까 후반에 빼주는 모습이었고, 바렐라가 지난 경기 휴식을 취했어요. 아예 안 나왔어요. 지난 경기 스페치아였나? 2대 0으로 끝났었는데, 그 경기 아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분석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렐라 같은 경우 어쨌든 나올만 해 보이고요. 에딘 제코도 지난 경기 교체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만 하고, 뭐 라우타로, 뭐 이런, 제가 볼 때는 라우타로 제코가 나올 것 같은데, 불안한 건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로마의 홈 경기라는 거, 상대 문제 무승부 많다는 점이 불안하고요. 둠프리스 더럽게 못하는 놈, 다르미안 대신 나온 놈, 얘가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좀 지금 인터밀란의 좀 불안한 면이라고 보는데, 저는 주력에는 안 갈 것 같은데, 뭐 굳이 주력 넣으시겠다 하시면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 경기는 주력으로 안 가는데, 누군가 이 경기를 주력으로 간다 하면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갈만한 느낌. 주력으로도 배당 일단 세니까. 두 경기 남았는데, 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 뮌헨. 요 경기 같은 경우는요, 저는 좀 어려워요. 일단은 최근 두 팀 같은 경우 거의 뭐 더비전답지 않게, 데어클라시코 더비답지 않게 바이에른 뮌헨이 압도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만났다면 그냥 도르트문트가 탈탈 털리는 경기가 많았고, 저도 이거를 좀 거의 다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 6연승 동안 거의 한 적어도 3-4번은 바이에른 뮌헨 가가지고 그냥 개꿀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제가 볼 때는 좀 이 경기 바이에른 뮌헨 쪽을 보지 않고 배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들어가면은, 일단은 뭐 슈멜처, 모리, 뭐 토르강, 아자르, 뭐 레이나가 지금 확실히 좀 빠지는 걸로 도르트문트 쪽에 보이고, 뭐 주드 벨링햄 같은 경우가 불투명에 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란드가 복귀했습니다. 복귀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이제 자비처, 이제 추포모팅, 뭐 킴미, 나 뭐 사르, 그리고 요게 뭐 고레츠카 정도가 불투명에 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사실 슈멜처나 모리 뭐 이런 선수 딱히 필요 없고요. 토르강, 아자르나 이제 레이나, 좀 앞선에서의 젊은 좀 피들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미드필더 쪽에 벨링햄 이번 시즌 상당히 좋잖아요. 여기까지 뭐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이고, 양팀 다 미드필더 쪽의 공백이에요. 도르트문트는 좀 사이드 자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고, 바이에른 뮌헨은 3선 자원, 자비처, 킴미, 고레츠카. 지금 3선이 싸그리나 그래요. 고레츠카도 이거 제가 볼 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고레츠카까지 안 나오면은, 기존에 이제 고레츠카 자비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고레츠카 자비처인가? 자비처 킴미인가? 아무튼 간에. 근데 이거 3선 라인이 싸그리 나가리 됐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안정적인 경기를 기대하기 좀 힘든데, 어쨌든 앞선 공격 라인 같은 경우 살아있어요. 뭐 그러니까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왼쪽 라인 알폰소 데이비스나, 아니면 이제 갑자기 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맨날 맨시티에서 뛰었던 애, 독일국 때. 아무튼 이제 그 왼쪽 라인이 있고, 뭐 나블이나 뭐
레반도프스키 이런 선수들이 다 출전이 가능한데 문제는 3선이에요. 3선이 없어요. 이거 고레츠카까지 안 나오면은 3선 라인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불안감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거는 베팅을 안 합니다. 베팅을 안 하고 굳이 제가 이 경기를 만약에 베팅한다면 3.5 기준 오바를 찍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 3선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뒷선에서 빌드업 시에 이제 뭐 도르트문트의 가로채기 이후에 이제 빠른 역습 시도나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올 걸로 제가 볼 땐 보여요. 도르트문트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맞대결이 6연승이다 보니까 슬슬 이게 깨질 때가 됐어요. 너무 길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맞대결 때마다 거의 전력 상태가 괜찮았는데 오늘 경기는 좀 이제 삼선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 6연승이 좀 깨질 타이밍인 걸로 제가 볼 땐 보이고 굳이 접근한다면은 뭐 오바 쪽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난타전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2골 정도는 제가 볼 때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최근에 약간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파가 갈렸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사회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접종을 뭐 맞는 파와 거부하는 파가 좀 나뉘었다는 뭐 얘기가 좀 돕니다. 그러니까 팀 내 불화 비슷한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바이에른 뮌헨 정배 찍을 만한 낙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2대2 무승부 봅니다. 나폴리 대 아탈란타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베팅하기에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부상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상자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앙기사, 오시멘, 쿨리발리 핵심들이 지금 3명이 다 빠져 있고요. 나폴리 같은 경우 뭐 인시네랑 파비안 루이스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 딱히 없기 때문에 나폴리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앙기사가 빠진 거 제가 크다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렸죠. 나폴리의 올 시즌 강점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3선 라인이 단단했어요. 이 앙기사와 파비안 루이스의 컨비네이션 3선 둘의 이제 각자 맡은 롤도 수행 능력도 너무 좋았고 결국에 앙기사가 조금 더 싸워주고 볼을 가로채주고 한다면 파비안 루이스가 옆에 이제 보디가드 앙기사를 두고서 안정적으로 이제 볼을 뿌려주는 역할을 이제 했었는데 이 두 선수 역시 파비안 루이스 제가 볼 때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앞선에 인신에도 못 나와 이거 쿨리발리까지 뒷선에 빌드업 시에 상당히 빌드업에서 중요한 선수가 지금 뒤에 다 빠져있어요. 쿨리발리 장점이 뭐예요? 수비력 아니야. 빌드업 능력이에요. 빌드업 능력. 가장 고평가 받는 부분이. 그러니까 파비안 루이스, 쿨리발리 다 빠져있기 때문에 나폴리의 후방에서의 빌드업, 아탈란타 같은 경우 전술적으로 맨투맨 마킹이잖아요. 한 명이 한 명을 막는 이론상으로 완벽한 이론상으로는 뭐 그런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의 3선 쪽에서 빌드업 시에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로버트 카나 또 누구야? 덴메 뭐 이런 애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고전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고 앞쪽에 오시멘 빠진 것도 커요. 인시네까지 빠졌다. 이거는 이전에 이 나폴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예 다른 팀이에요 지금. 이 기록을 그냥 지우시면 돼요 머릿속에서. 나폴리는 아예 다른 팀입니다 지금의. 이번 시즌 보여줬던 나폴리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냥 아예 다른 팀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아탈란타 쪽을 말씀드리면 지금 부상자 쪽에 고젠스랑 로바토예요. 로바토 같은 경우 이제 뭐 중앙수비 자원인데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아탈란타 중앙수비 라인이 싹 다 복귀했기 때문에 필요 없고 고젠스 같은 경우 아쉬운데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 이제 뭐 겨울이나 지난 여름에 뭐 데려온 선수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큰 전력 누수는 분명히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경기에서 주중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의 중앙 3백 말고는 싹 다 돌렸어요. 싹 다. 저는 하테보가 최근에 부상 복귀했는데 얘까지 출전시킬 줄은 몰랐는데 바로 선발로 넣더라고요 감독이. 얘랑 뭐 페잘라 뭐 이런 애들 넣으면서 최근에 측면 쪽에 이제 자파코스타랑
메을레 이런 애들의 출전이 상당히 많았고 이제 아무래도 사이드백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침이 있었는데 한번 쉬어가게 해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탈란타 쪽에 체력적인 좀 세이브를 한 모습이고 뭐 핵심 미드인 뭐 데론이나 또 누구야 프롤러 같은 애들도 지난 경기 교체 명단에 있었습니다. 아탈란타는 기본적으로 스쿼드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팀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이 팀의 전력이 크게 약해지지 않는 팀입니다. 각 포지션별로 대체자가 거의 다 있어요.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교체로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나온 애들이 뭐 일리치치나 잘 아실 뭐 무리엘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지난 경기 자파타가 아예 안 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선발로 나올 수 있겠고 파샬리치가 지난 경기 해트트릭인가 한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경기 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뭐 데론이나 아까 뭐 프롤러 같은 애들 지난 경기 교체 명단에 있었어요. 선발로 나올 가능성 높아 보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메올레나 이번 시즌 많이 나오고 있는 자파코스타 또 선발로 나올 거고 체력적으로 보나 뎁스로 보나 이거는 나폴리 정배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보입니다. 아탈란타 프렌 봅니다. 이거 프랜승을 보고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볼 때 딱 하나예요. 뭐 원정이라는 점과 주중 챔피언스 리그 물론 홈 경기긴 한데 비아리알 단두대 매치거든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아탈란타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딱히 변수가 안 보이나 지난 주중 경기에서 아탈란타가 주전들 싹 다 그냥 교체 명단에 있었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 뎁스적으로 충분히 넓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나폴리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고 우리가 알던 나폴리가 지금 아닙니다. 아예 다른 팀이에요. 특히나 지난 경기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부상으로 한 60분 때 나갔거든요. 나간 이후에 2골 바로 먹었어요. 사소올로 상대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거 아탈란타 풀어주면은 땡큐 하고 가면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점 이거다. 근데 나폴리도 유로파 레스터랑 경기 있다. 홈이긴 하지만 이것도 단두대 매치예요. 나폴리 이겨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주중 경기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나폴리가 지금 해볼 만한 점은 홈인 거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탈란타 프렌 보고 넘어가겠고요. 뭐 그 밖의 경기들 뭐 말씀드리면은 바르샤 대 베티스 이거는 저 바르샤 승과 3.5 넣어봅니다. 일단 바르샤 같은 경우는 뭐 공격력은 확실히 사비 감독 오고 살아났는데 수비적인 불안감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올 시즌은 제가 볼 때는 이 수비적인 불안감은 바르샤가 절대 해소할 수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왜냐면 이제 앞선에 이제 요즘 니코 많이 쓰잖아요. 니코나 뭐 가비 이런 애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라마시아 애들 많이 쓰잖아요. 뭐 전형적인 라마시아가 게 무슨 뜻이냐면은 득점보다는 이제 볼 돌리는 데에 관심이 있는 그런 느낌이야. 아기자기하게 볼 차고 뒤에서 돌려주고 내가 패스를 줬으면은 받기 좋은 위치로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박스로 침투하고 그런 느낌과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랭키 데용 같은 이런 이제 3선 자원들이 3선이면 이제 좀 더 2선보단 뒤쪽이잖아요. 수비를 백보로 보호하고 뒤쪽에서 좀 더 돌려주고 이런 자원들이 박스 침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분명히 나오고 역습시 이제 숫자가 부족하고 수비적으로는 분명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은 분명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거 언더를 본 이유는 베티스 쪽에 나빌 페키르 빠집니다. 핵심 선수가 빠져요. 페키르가 빠지는 부분과 제 생각에 바르샤가 선제골을 넣고 좀 유리하게 경기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런 미넨 원정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해볼만 하거든요. 미넨이 풀스쿼드였으면 제 생각에는 아예 사이즈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미넨 이미 진출도 확정지은 상황이고 지금 부상자 너무 많고 이거 바르샤 지금 해볼만 해요. 은근히 이거 미넨 원정을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이제 승리 한두 골 넣고 제가 볼 때는 볼 돌립니다. 그냥 교체 쓰고 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대0 내지 제가 볼 때는 2대1 추격골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마무리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3.5 언더를 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오셨네. 첫 그 방송인데 어쨌든 간에 제 분석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겠죠.